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쓰고 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은 평가 같은 건 뭐냐면 무슨 복음주의를 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개혁 신학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복음주의자로 개종시키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책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일종의 낙인 같은 건데 말하자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런 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연관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갈라디아서 교재를 써서 바울이 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예.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위안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써서 이렇게 역사가들은 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기를 그렇죠. 원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읽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위안부를 굉장히 이제 그 일본을 나쁜 놈들로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책을 쓴 거구나라는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반대편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몰려가는 것처럼요.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썼을 때 야, 저 사람은 이제 소위 이제 합신 출신이고 합신 목사인데 개혁파에 있는 사람인데 합신을 이제 개혁파의 그 흐름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해서 무슨 이제 복음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강조해서 맞은편도 있겠네요.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의도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당신들이 개혁파였던 뭐 아르미니주의였던 심지어는 뭐 민중신학 계열에 있는 그 한신에 속해 있던 어쨌든 당신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야라는 사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가져왔는데 지금 당신들이 설명하기 힘든 이 독특한 신앙의 유형이라는 것이 이런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런 거라라는 사실.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고 지금 어디에 지금 당신이 발을 담그고 있다 그 물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 복음주의가 최고야 또는 복음주의를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이제 방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이제 그냥 당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당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게 이렇게 형성되어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디에 서 있는지 일종의 지도나 또는 가이드맵이라고 표현을 많이 나오죠, 그죠? 지형도, 지도 또는 가이드맵 뭐 이런 식의 이제 방향을 이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였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략 성취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개혁파에서는 이제 쟤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자유주의로 가겠군 야기하는 아니면 자유주의 저쪽에 좀 더 진보적인 쪽에서는 아직도 복음주의자 쟤는 저걸 아직도 못 벗어나네 아이고 저 꼴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근데 여전히 이제 양쪽에서 끼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압박 비슷한 것들을 좀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냥 설명하려는 책이라는 것들을 일단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정말 장시간의 인터뷰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주의 연구는 결국 계속 현재 진행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향후 어떤 저술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예, 일단 향후는 일단 지금 바로 이제 연결된 주제로는 이제 이 책 이어서 원래 이제 강의 자체를 제가 20세기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6주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는 여름이었고 이제 가을에 이어가지고 이제 한국 복음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복음주의는 사실상 이제 이거보다 사실 그리기가 좀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그 세계는 좀 더 작긴 한데 이건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읽을 수도 없고 괜찮은데 이제 한국 복음주의는 지금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단들과 관계자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좀 예민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때 강의한 건 분명히 강의 노트가 있는데 강의안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원래는 이제 내년 초 이렇게 이제 빨리 출판사에서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책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논문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얘기했던 논문 그 논문을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한글 독자에게 맞는 수준으로 좀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좀 겪으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현재 가장 이제 앞에 당면한 두 개의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평생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전기 작가가 되는 게 제 예를 들면 이제 위필드나 칼바르트나 이제 보네퍼처럼 소위 이제 거대한 전기. 이 전기가 사실 저는 역사학의 가장 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맥그라스. 네, 맥그라스처럼. 그러니까 모든 신학을 완벽하게 거의 섭렵을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한 사람의 생애를 구성할 때 그 사람의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문화, 사회적인 비역까지 다 고려해서 진짜 한 권에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담다시피 한 백과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장르로서의 이제 전기에 깊은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자질구레한 좀 작은 책들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외국 사람들 또는 이제 한국에서 활동한 이제 한국인들 또는 이제 선교사들 특히 이제 한국 선교사를 관심이 많은데 선교사들의 전기를 그냥 단지 그냥 성인 전기, 감동적인 뭐 이렇게 우리 가슴 오르는 간증 같은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좀 재구성된 그런 작업들을 평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